언제부터 장애 등록이 가능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형 당뇨면 모두 장애에 해당되는지,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최대 2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공부에서 남주는 25년차 1형 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에 올렸던 1형 당뇨 췌장장애 인정 영상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2003년 이후로 무려 23년 만에 췌장장애라는 새로운 장애 유형이 생겼다는 역사적인 순간을 8월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제 유튜브 채널은 물론이고 많은 1형 당뇨 커뮤니티에서 언제부터 장애 등록이 가능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형 당뇨면 모두 장애에 해당되는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법조문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건 아니었고요. 엊그제 12월 16일 드디어 췌장장애 문구가 법조문에 들어갔습니다. 췌장장애 신설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드디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장애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16번째 장애 유형이 추가되었어요. 제16호 췌장장애인,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 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 즉 인슐린 분비 기능의 부전, 상실이 이제는 장애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바로 췌장장애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칙에 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이 16호를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 유형을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장애를 심사하는 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시스템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모두 개선해야 하고 장애 심사에 관련된 매뉴얼과 담당자 교육도 수행하려면 최소 약 6개월의 행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인 췌장장애의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를 잠깐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가장 상위법이 있고요. 그걸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이죠. 이게 얼마 전 12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이고요. 이 시행령을 통해 췌장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 것이고, 그럼 실제로 이 췌장장애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이나 고시를 이제 만들어야 해요. 법, 시행령, 고시 이런 순서인 거죠. 췌장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운영 규칙을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고시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9월 15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이 고시 개정안 일부 초안을 게시하면서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췌장장애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3가지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췌장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전문의, 췌장장애 진단 요건, 췌장장애 판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 췌장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는 내과의 내분비 대사증과 소아청소년과의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췌장장애 진단 요건은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치료 후에 호전이 없어야 되고, 즉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가 항체가 2종 이상 양성인 경우에 진단 요건이 돼요. 그리고 최초 장애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재판정을 해야 하고, 만약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면 2년 이후에 다시 재판정을 해야 합니다. 2년마다 재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면 이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 판정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을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여야 하고, 장애 신청을 하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C펩타이드 검사를 반복 시행하여 얻은 결과 중에 양호한 상태의 검사 결과로 장애를 판정합니다. 최소 2회의 C펩타이드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C펩타이드 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C펩타이드 검사를 할 때에는 혈당이 140 이상인 상태에서 검사해야 하고, C펩타이드가 0.6 미만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 크레아티닌 레티오가 0.2 미만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 이식을 받은 환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고요.
앞에서 설명한 이 세 가지 전문의, 진단 요건, 판정 기준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먼저 C펩타이드 검사할 때 왜 혈당 140 이상인 경우를 인정하냐면, C펩타이드는 인슐린 분비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초기 2형 당뇨 환자가 허니문기일 경우나 2형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혈당이 낮으면, 즉 저혈당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일시적으로 감소되어서 C펩타이드 수치가 인위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혈당을 140 이상 높인 상태에서 C펩타이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가항체 2종 이상 양성이어야 하는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이 많은 1형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가항체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 자가항체는 1형 당뇨병 발병 초기에 1형 당뇨 진단 용도로 주로 사용돼요. 하지만 C펩타이드 수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전혀 없는 1형 당뇨 환자도 자가항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자가항체가 발견되었더라도 수년이 경과하면 이 자가항체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FDA 지연 치료제 테플립주맙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1형 당뇨병 진행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 자가항체가 발견되어도 지금은 지연 치료제를 이용해서 1단계의 1형 당뇨병을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지연되면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자가항체 양성은 1형 당뇨 초기의 발병 신호 중 하나이지 현재 췌장의 부전 상태를 나타내주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가항체보다는 현재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C펩타이드로 장애 판정을 해야 한다고 이 고시가 처음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 전문의 이 부분도 고시 예고에서는 내분비 분과 전문의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사실 내분비 전문의는 수도권 대형 병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 대부분의 1형 당뇨 환자들은 내분비 내과가 아닌 내과 소아청소년 전문의에게 현재 진료를 받고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분비 전문의로 한정하게 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 주치의로 병원을 옮겨야 돼요. 다른 질환의 장애 판정과 비교하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C펩타이드 수치 0.6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초기의 1형 당뇨 환자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도 나중에는 C펩타이드 수치 0.6 이하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C펩타이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세워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도 범위를 추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래서 1형 당뇨병 환호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고요. 이제는 많은 의료진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고시가 어떻게 공포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시가 나오게 되면 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장애 등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세요. 현재 장애인 등록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 행정복직센터죠. 여기를 방문해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를 받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서나 검사 결과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미리 C펩타이드 검사를 받아 놓으면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로 해당 서류를 보내고 장애심사를 의뢰해요. 이곳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최대 2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심사 결과를 다시 주민센터로 통보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상태가 변화해서 장애 정도 조정을 원한다면 장애 정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절차는 등록 신청과 동일합니다. 장애 등록은 본인이 신청해야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로 진단받았다고 자동으로 췌장 장애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의료 지원은 받고 싶지만 장애인은 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얼마든지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장애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일 수 있거든요. 다만 저는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마음속에는 장애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습해온 편견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장애가 있으면 일상생활을 누리면 안 되나요? 사회생활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만드는 우리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애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삶에 더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능성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회 속에서 회사 안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장애인이라는 이 낙인과 그에 대한 차별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애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바꿔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췌장장애 신설은 누군가를 낙인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보다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췌장장애가 이미 장애이고 장애가 곧 낙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제도와 문화 속에서는요. 우리도 그런 사회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장애는 삶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에요. 보통 장애를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현 장애인 제도 안에서도 내부장기 장애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가 있어요. 모두 기능의 부전, 상실이 있고 그 치료를 멈추면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췌장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췌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외부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아요. 이 외부 인슐린 투입이 다른 내부장기 장애의 치료보다 더 쉬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인슐린을 멈출 수 없고 혈당 관리를 멈출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식사, 운동, 스트레스까지 계산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해요.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에도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이 생존에 필요한 관리를 이제야 법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아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서비스 항목에서 장애인을 체크하면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정말 다양한 장애인 복지 혜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췌장장애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췌장장애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가 더 클 것이고 일형당뇨가 이제는 장애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만큼 저 또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공부해서 남주는 25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